네, 반갑습니다. 지난번 파트인 모델링과 텍스처링에 이어서 이번엔 애니메이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에 저장해 두었던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저장해 두었던 망치가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렌더드 뷰로 들어가면 저번에 텍스처링 파트에서 만들었던 망치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게 밝은 공간에 사물을 가져간다는 뜻이라 했죠. 여기 보면 나무도 슬쩍 보이고 하늘도 보이고 이런 공간에 사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렌더 뷰로 다시 돌아오셔서 이 애니메이팅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는 일단 이 밑에 있는 타임라인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타임라인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요. 이 타임라인이 선택된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여기 있는 파란 바가 움직이게 됩니다. 파란 바의 위에 보면 48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영상 한 프레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 여기 끝까지 1프레임부터 250프레임까지를 영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스타트 1, 엔드 250으로 돼 있죠. 이거를 적당히 저는 이렇게 많이 필요 없으니까 100 정도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이 쭉 준 걸 볼 수 있죠. 이 타임라인은 어디다 쓰느냐, 저번에 이렇게 R키를 이용해서 이 망치를 움직이는 것까지 해봤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이 네모 안에 동그라미가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불이 켜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얘를 이렇게 조금 움직여서 클릭을 하면 여기에 노란색 다이아몬드 모양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익숙하실 점일 텐데요. 바로 키프레임 개념입니다. 지금 이 키프레임이 먹인 상태에서 조금 더 몇 프레임 앞으로 이동해서 얘를 Y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린 다음에 멈춰주시면 키프레임이 또 하나 생겼죠. 이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상을 재생하시면 망치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애니메이팅의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키프레임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로테이션과 마찬가지로 G 1프레임에서 여기서 시작하여 30프레임에서 아까 돌아간 모양이 30프레임에서 이쯤으로 이동하게 되면 로테이션과 함께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지금까지 만들었던 키프레임 모두 삭제한 다음에 노란색이 선택된 키프레임, 하얀색이 선택되지 않은 키프레임입니다. 이 둘 다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눌러서 딜리트 키프레임, 그러면 다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됐죠. 그러면 타임라인에서 바가 움직여도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키프레임만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파란색으로 켜져 있는 상태는 오토키잉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위치에 키프레임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꺼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도 키프레임이 생기지 않고 영상을 재생하면 원래 키프레임 위치로 돌아갑니다.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이걸 켜준 다음에 이렇게 이동을 해서 영상을 재생하면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되겠죠. 이 키프레임을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서도 똑같이 G, S, 이 스케일이랑 로케이션 버튼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 키프레임을 선택한 다음에 G키를 눌러서 움직일 수 있고, 또 두 개가 선택된 시점에서 사이즈 키를 누르면 이 지금 파란색 바를 기준으로 크기가 변하게 됩니다. 이 키프레임 사이가 가까우면 이렇게 조금 아까보다 빨리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이 키프레임 위치로 가서 망치를 휘두르는 모션을 간단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랑 마찬가지로 이 키프레임을 선택한 상태에서 Shift D를 누르면 오브젝트와 마찬가지로 키프레임이 복제가 되게 됩니다. 지금은 이 가운데 선으로 표시된 게 움직이지 않는 키프레임이란 뜻입니다.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키프레임만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저거는 하나의 키프레임이라고 인식되는 겁니다. 대신 쭉 가다가 여기를 넘어오게 되면 여기랑 여기는 더 이상 같은 키프레임이 아니기 때문에 노란색 바가 사라지고 갔다가 원래 위치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살짝 망치를 휘두르는 듯한 모션이 됐죠. 자, 이 첫 번째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하면 영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이 애니메이션을 바라보는 카메라 시점이 필요합니다. Shift A를 눌러서 카메라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조그맣게 생겼죠. 여기서 키패드 0번 또는 뷰에서 뷰 포인트 카메라를 누르면 현재 카메라 위치에 시점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 당연히 카메라가 땅을 보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겠죠. 돌아와서 탑뷰 카메라를 이동시켜 줍시다. 망치가 보이도록. 카메라에 비해 지금 망치가 조금 크기 때문에 망치 모습이 다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카메라가 선택된 상태에서 우클릭을 눌러주면 카메라 렌즈 앵글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카메라가 이렇게 광각으로 잡을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줌으로 잡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좀 다 보여야 되니까 좀 광각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카메라 세팅 밑에 프린터 모양이 있습니다. 이게 아웃풋 메뉴인데 여기서 아웃풋 밑에 내려가시면 파일명 저장하는 곳이 있죠. 여기서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으로 들어가셔서 이름 뭐 영상 1번 하고 적용 하신 다음에 주의해야 될 거는 이렇게 파일명 설정을 하게 되면 여기 파일 포맷이 있는데 이게 PNG로 항상 되어 있습니다. PNG인 상태에서 이거를 영상을 뽑아내게 되시면 이게 지금 100프레임짜리 영상이잖아요. 100장의 PNG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진만 100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태를 막기 위해서 PNG 누르면 여기 이미지 대신에 무비라고 있습니다. 무비에서 AVI 파일은 용량이 크니까 밑에 이거 MPEG 비디오라고 있는데 여기서 인코딩 마트리오시카 말고 MP4를 선택해 줍니다. 마트리오시카는 영상 편집자들이 많이 쓰시는 프리미어에서 열리지 않기 때문에 MP4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일명이 설정된 상태에서 여기 파일 옆에 에디트 렌더가 있습니다. 렌더 애니메이션을 누르면 100장의 이미지가 하나의 영상으로 렌더링이 되게 됩니다. 자, 지금 1프레임을 렌더링하고 있고 조금씩 옆에 좌측 상단에 프레임 바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제가 노트북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느린데 조금 그래픽카드가 좋은 컴퓨터로 하면 굉장히 순식간에 끝납니다. 또 이 이미지 파일을 하나하나 사진처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네, 드디어 렌더링이 끝났습니다. 여기 프레임 보시면 100까지 찬 걸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이제 저장했던 파일 위치 바탕화면으로 가서 여기 1, 그 다음에 0001프레임부터 0100 그러니까 1프레임부터 100프레임까지 녹화, 이 파일이 여러분이 렌더링 하신 그 파일입니다. 열어서 확인해 봅시다. 보이시나요?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왔다 갔다 하는 망치 모습이 잘 녹화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사물을 단순히 움직이고 돌리는 거 말고 조금 더 정교한 방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 지금 망치는 사물 하나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굉장히 편했지만 돌리거나 휘두르거나 그냥 움직이거나 하면 되니까 만약에 사람,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쓰이는 사람 또는 뭐 개랑 오징어 같은 동물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하나처럼 움직이면 굉장히 어색하겠죠. 게임에서도 사람이 그냥 팔다리 안 움직이고 사람은 움직이면 굉장히 어색할 겁니다. 심지어 마인크래프트에서도 팔다리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Shift A를 누르면 아마추어라고 있습니다. 이 아마추어를 보시면 사람 모양이 있죠.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관절 또는 뼈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이 뼈 하나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사물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데 일단 지워봅시다. 적당히 큐브를 이용해서 로봇 팔처럼 보이는 것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단으로 만들었고요. 이 상태에서 Shift A 아마추어를 누르시면 지금 이 위치에 생겼는데 그 위치에 큐브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래서 큐브가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뛰어가는 사람 모양이랑 그리고 뼈 모양이 있습니다. 이 골격 자체의 설정을 바꾸시려면 이 사람 모양을 누르시면 되고 뼈 하나의 설정을 바꾸시려면 여기는 뼈 모양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이 골격의 설정에서 여기 뷰포인트 디스플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쉐이프 그리고 그룹 컬러라고 보이는데 그룹 컬러는 아까 선택되었을 때 보이는 그 노란색 빛이고 쉐이프는 그냥 이 뼈의 모양입니다. 여기서 지금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인프런트
라고 이것을 누르시면 바깥으로 보이게 됩니다. 훨씬 편집하기 쉽겠죠. 이 뼈를 이용해서 이 지금 로봇팔을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이 뼈를 편집해서 맞춰주도록 합시다. 일단 정면 뷰에서, 정면 뷰는 숫자 패드 1키 또는 여기 뷰 포인트에서 프론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에디트 모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시면 이 뼈 이쪽 끝과 반대쪽 끝이 보이게 되는데, 이 반대쪽 끝을 이동해주면 뼈가 자연스럽게 커지게 됩니다. 관절 위치에 이것을 두시고, 똑같이 이 키를 누르면 얘가 연장이 될 텐데, 원래 사물처럼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뼈 하나가 새로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마지막 뼈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오셔서 모델링 파트에서 배웠던 페어런트라는 개념을 기억하시나요? 그 페어런트 개념을 이용해서 이 사물을 뼈대에 페어런팅 시킬 겁니다. 뼈대가 자유롭게 움직이면 이 사물들은 뼈대를 따라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일단 가장 밑에 있는 이 밑동 부분의 큐브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리고 뼈대를 클릭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 전체의 페어런팅이 되면 관절 위치로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뼈대가 선택된 상태에서 오브젝트 모드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밑에 포즈 모드라는 새로운 모드가 생겼습니다. 말 그대로 포징을 하는 모드인데요. 이 상태에서 큐브에 해당하는 뼈를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P, 이번 오브젝트가 아니라 밑에 보면 본이라고 있습니다. 뼈대에 페어런팅을 할 겁니다. 뼈대에 페어런팅을 하고 이 상태에서 포즈 모드에서 뼈를 돌려주시면 뼈를 따라서 큐브가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중간 큐브도 가운데 뼈에 페어런팅을 시키고, 마지막 큐브도 가운데 있는 뼈대에 페어런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포즈 모드에서 이 끝을 돌리면 맨 끝에 있는 큐브만 움직이게 됩니다. 당연히 이 뼈대는 카메라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돌리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이걸 돌리면 가장 밑둥이니까 이렇게 전체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텐데요. 포즈 모드에서 지금 이 파란색이 켜져 있기 때문에 지금 프레임이 자동으로 인식이 됐죠. 조금 프레임을 앞으로 이동해 주신 다음에 얘를 조금 돌려주시고, 그러면 영상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뼈도 여기서 조금 더 앞으로 가서 꺾어주시고, 마지막 뼈대도 여기서 조금 더 앞으로 가서 꺾어주시고, 그러면 영상이 어떻게 보이냐면 처음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차례대로 이렇게 꺾이는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로봇의 손가락이라든지 팔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조금 더 복잡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고요. 근데 사람의 팔다리는 이렇게 잘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알려드리자면, 사람의 팔은 저렇게 잘려 있는 것이 아니라 구부러지듯이 움직이지 절대 저렇게 잘려서 이동하지 않습니다. 로봇도 아니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일단 똑같이 뼈대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인프론트로 해서 가운데로 보이도록 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에디트 모드, 익스트루드 셔트, 익스트루드 셔트, 익스트루드 Z, 이런 모양으로 뼈대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디트 모드로 가셔서 이게 지금 관절 위치가 잘려야 하기 때문에 관절 위치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이 이렇게 많을수록 조금 더 부드럽게 잘리게 됩니다. 이 정도로 조금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클릭하시고 가운데 뼈대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컨트롤 P를 누르면 똑같이 페어런트 메뉴가 뜨는데, 이번에는 이 뼈대에다가 직접 연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골격 자체, 아마추어 디폼, 이 골격 자체에다가 페어런팅을 할 겁니다. 대신 저희는 지금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무게 값을 조정하는 방식은 다음번에 설명드리고, 여기 보시면 with automatic weight라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무게 값을 설정하는 건데,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포즈 모드로 돌아갔을 때 이 뼈대 근처에 자동으로 무게 값이 설정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얘를 이렇게 돌려주면 근처에 있는 점들이 얘를 따라서 이동하게 되겠죠. 꺾어주시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꺾어주시면 좀 더 구부러지는 사물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로 돌아오셔서 이렇게 돌리는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이렇게 구부러지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애니메이션도 아까 그 망치 휘두르는 애니메이션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렌더링을 하시면 여러분이 만드신 이 애니메이션을 영상으로 뽑아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델링, 그리고 모양의 무늬랑 색깔을 입히는 텍스처링, 모양을 가지고 움직여서 영상을 뽑아내는 애니메이팅까지 정말 기본적인 블렌더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뭐 총을 쏜다던가 이 정도의 애니메이션은 충분히 만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없는 사람을 만들어낸다던가 아니면 없는 배경을 만들어낸다던가 하는 것은 조금 더 고급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본 강의 말고 다음 강의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